이 기업들을 이제 평가하는 거. 근데 이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간 기업들이 많잖아요. 그렇다면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이 있다고 해서 뭐 10년, 20년, 100년 계속 성장을 할 거냐? 그건 아니에요. 이거 이제 저 같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한 거고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건데요. 업종별 영업이익률 또 보겠습니다. 공기업 2014년도 15년도에 영업이익률 이렇게 비교를 해본 건데요. 해놓은 게 자료가 있더라고요. 보면은 석유화 2014년보다 15년도에 영업이익률이 개선됐어요. 결국 롯데케미칼 대표로 많이 올라왔죠. SK이노베이션하고. 그 다음에 지주사들도 영업이익률. 증권, 요새 증권 눈여겨봐야 돼. 증권도 사실 두뇌거든요. 두뇌. 그동안은 영업맨들이 막 고객돈 유치하는 데만 열을 올렸잖아요.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영업맨들이 자금 유치하고 뭐 수수료 매매 떼먹기 하는 거 이 시대는 거의 종말에 가깝다 싶어요. 결국 그 안에서 프로페셔널하게 몸소 실력으로 보여주는 사람, 그 두뇌가 돈 다 끌어모을 거예요. 그래서 증권업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. 아마 이런 유사투자자문 방송에도 큰 변화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. 마케팅 잘하고 뭐 기법 설명 엄청나게 잘하고 뭔가 포장되어 있는 거 길어야 2, 3년일걸요? 진짜 실력이라는 건 결국 수익률이거나 신뢰거든요. 수익률이 항상 좋으면 좋겠지만 좋지 못하더라도 신뢰가 바탕이 되면서 꾸준한 성과를 내면 그 증권사, 그 자산운용사, 그 헤지펀드, 사모펀드 그런 어떤 방송 전문가가 평가받는 시대가 올 거예요. 그럼 이것도 증권업종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돼요. 시급료 보세요. 7%, 8%. 시급료는 굉장히 높아질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 물가하고 상승, 물가 정책하고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. 하지만 급격히 다운돼서 기업의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급격히 다운될 일 없어요. 항상 평균에 수렴해요. 제약업종 영업이익률 8%. 제약업종 자체는 이제 매출액의 관건이에요. 매출이 커지는 기업은 하여간 되는 기업이에요. 왜? 매출이 커진다는 얘기는 영업이익률은 어차피 더욱더 확대될 거니까. 매출액 자체가 그동안 안 컸는데 매출액 자체가 커질 수 있다는 것, 그게 제약업종의 포인트예요. 생활용품 얘도 마찬가지. 식음료하고 같게 물가 정책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생활용품, 화장품도 같이 들어갈 텐데 아마 LG생활건강 대표적으로 보면 되겠죠. 보험도 사실 물가 정책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평균을 계속 수렴.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가치와 성장할 때 무조건 뭐 성장 꿈을 먹는 이걸 볼 게 아니라 기본을 항상 하는 기업이 진짜 가치예요. 기본을 하는 기업, 평균에 수렴하는 기업이 가치고 그 기업이 결국 주가 성장이 평균을 상회하거나 평균치를 항상 도달합니다. 그 이상으로. 서비스 7%, 여신금융. 여신금융 돈놀이 하는 애들이잖아요. 돈 떼먹을 일 있겠습니까? 옛날부터. 전체 평균 5에서 6%인데요. 이 영업이익률을 볼 때 포인트는 평균을 수렴하는 거, 업종별로. 그리고 어떤 업종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기대가 있고 폭발적으로 증가 안 하는 기업이 있어요. 그게 물가 정책하고 민감한 식음료라든가 보험은 평균 이상으로 뭐 어떤 기업이 독보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. 그럼 두들겨 맞아요, 여론에. 그러니까 항상 평균을 수렴하면서 가고 돼 있고요. 이제 창조적인 어떤 서비스라든가 또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라든가 이런 게임이라든가 엔터라든가 이런 쪽은 영업이익률 뭐 60% 나온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? 아, 이 이야기 너무 좋아. 에? 먹어야 돼? 아니면 이 피부 미용이 너무 좋아. 그쵸?
고객이 갖고 와서 돈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? 그렇죠? 이게 명품이야. 원가는 얼마인지도 몰라. 근데 1,000만 원 달래. 사고 싶어 난리예요. 누가 뭐라고 합니까? 이런 거거든요. 그 가치와 성장, 어제 제가 이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올려놓은 기사인데요. 제가 눈이 강조하는 거라서 저 기사 내용 한 번씩 꼭 보시기 바래요. 당신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? 제가 눈이 강조하는 건 돈을 굴려야 돼요. 근로소득만 가지고, 노동소득만 가지고 삶을 영위한다? 한평생을? 답답한 거예요. 또 전업투자 위주로 막 난 전업투자해서 떼돈 벌 거야? 이것도 좀 답답한 거예요. 왜? 살아남기 쉽지 않으니까.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왔어요. 과거에. 노동을 하면서 반드시 자신의 자산을 키울 재테크를 하셔야 돼요. 그 한 사례로 여기 옆에 또 현대차 지분투자 얘기한 거예요. 현대중공업이 현대차에다 예전에 투자했던 거. 소멸성을 얘기하잖아요, 제가. 소멸이 될 거냐 안 될 거냐? 안 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기업을 주주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. 주식 투자는 매매 차익만, 시세 차익만 갖고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. 당연히 시세 차익이 근본적, 기본적인 목표입니다만 시세 차익을 노리는 어떤 행위를 너무 자주 하면 안 되고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본 평가를 하셔야 돼요. 그러려면 첫째, 무너지면 안 돼요. 없어지면 안 돼요. 사라지면 안 돼요. 반드시 살아남아야 돼요. 그 기업이. 그래서 이런 내용이 아주 좋은 기사가 떠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, 이 높은 영업이익률들의 이 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 많이 그 상장될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 증시에 좀 하나에 보면 주가를 여러분들 한번 보면 저렇게 제가 얘기했던 식음료라든가 평균을 수렴하는 기업들, 보험업종 다들 기억하시잖아요. 삼성화재. 늘 시장보다 가는 어떤 파동은 지저분할지언정 추이 자체는 평균을 수렴하거나 그 상회를 했어요. 지금 골치 아픈 건 뭐예요? 수출주들. 이러고 있잖아요. 산업에 우리나라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. 그럼 수출주는 다 안 되는 거냐? 아니죠. 거기서 되는 산업, 되는 종목군과 산업 섹터가 있어요. 그것을 저는 계속 찾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그걸 가치 투자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한 가지 이따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. 이따 그러면 저런 기업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건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 다음에 교육 시간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. 일단 저 기업들을 높은 영업이익률이 근데 저들이 지금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저들이 언제 꺾이느냐 그게 중요한 거겠죠. 현대차 설명을 좀 드리면요. 현대차 중국 시장서 영향력 회복 중 뭐 달러 인센티브 깎았더니 현대차 미판매 급감했다. 중국서 뭐 현대차 최근 4월 달에 반등을 좀 했다. 4월 달 판매량 보조금 줄인 미판매 뚝 떨어졌다. 인도 시장에서 어쩌고저쩌고. 환율 얘기하죠. 제가 딱 찍어서 환율 영향 없어요. 현대차. 그랬으면 왜 작년에 주가 못 갔어요? 작년에 환율 많이 올라왔잖아요. 왜 작년에 주가 현대차 못 갔어요? 말도 안 되는 거죠. 그건 기사분들이 기사 쓰기 쉬우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. 볼까요? 현대차 2015년대 주가 갔어요? 빠졌죠? 그럼 환율. 이게 환율이죠. 2015년대 환율 이렇게 올라갔는데 주가 왜 안 가요? 환율 문제가 아니라 판매 문제예요. 근본적으로. 그리고 현대차가 이제 올 우리나라의 키포인트가 될 만한 요인이에요. 전차 군단. 삼성전자하고 더불어서. 왜냐하면 지금에 보시면